자, 박지원의 허생전입니다. 자, 이 작품은 지금 그 18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놓치시면 안 될 게 있어요. 자, 지금 박지원이 살아있던 생전은 18세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조, 그다음에 정조 이때란 말이에요. 조선 후기사에. 자, 하지만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것은 언제요? 효종 때라고 했죠? 효종은 17세기입니다, 지금. 자, 그럼 시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세대 사람인 박지원이가 바로 그 이전의 시대였던 17세기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이거 비판하는 작품. 왜? 자, 이 효종이 어떤 북벌 정책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자, 하지만 결국 4대 부들은 탁상 공론. 말로만 우리가 그때 그 병자호란 때 그 치욕을 씻어야 돼. 이렇게 말만 하지 실제적인 어떤 구체적인 실천력이 없었단 말이야. 자, 이것을 바로 비판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주제의식으로 가보시면 주제는 자, 양반 4대부들의 무능력함과 그 다음에 허위의식을 비판하고요. 자, 그리고 지배층 정신 차려라. 자, 이런 어떤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여기 실학사상이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는 박지원 자체가 지금 중상주의 학파인 바로 실학주의자입니다. 자, 실학사상이 여기 바탕이 되었고요. 자, 허생이라는 영웅적 인물의 행적을 중심으로 했다고 했는데 자, 여기 지금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전반부 부분에서는 도리어 지금 누구한테? 아내가 바로 여기 무능한 지금 허생에 대해서 생산성이 없는 허생을 비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라 그 뒷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존 인물을 등장시켰대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이완대장이 보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변씨라는 인물도 바로 이 변승업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그때 옛날 최고 부자였던 이 변승업이라는 사람을 여기 모델로 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어떤 사실성이 더 부각돼가 되겠고요. 현실성.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고전 소설과는 다르게 이 미완의 결말 구조로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독자에게 뭔가 의문을 남기게 되고 흥미를 유발하는 것도 있지만, 자, 결국 여기에서 어떤 소라적인 어떤 결말 구조 이런 것이 보여지네요. 자, 발단 부분에 갑니다. 자, 허생은 묵적골에 살았대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구체적인 지명을 여기서 제시함으로써 바로 뭐 현실성을 지금 부여했다고 했고요. 자, 곧장 남산 밑에 닿게 되면 거기 뭐가 있는데 우물 위에 오래된 은행 나무가 서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앞에 살인문이 열려 있고 두억한 초가집은 자,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랍니다. 그만큼 가난했다는 뜻이네 지금. 자, 그러나 허생은 글 읽기만 좋아하고 그의 아내가 지금 남의 집 품을 팔아 살았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한자성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한자성어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다 이걸 우리 호구 기책 매우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매우 가난함. 자, 하루는 처가 몹시 배가 고파가지고 울음 섞인 소리로 말을 합니다. 당신은 평생 과거 시험도 보지 않을 건데 글을 읽어 무엇합니까?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허생이 뭐라고 답변을 해요? 나는 아직 독서를 익숙하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두 사람의 관점이 다르네요. 자, 여기서 아내가 생각하는 학문이란 독서란 뭐로 보는 거고요? 출세 하나의 방편으로 보고 있고요. 자, 실용적 가치를 중요시하네요. 자, 거기에 비해서 여기는 독서를 익숙하지 못했다는 것은 학문적 성취로 보고 있죠. 이걸 정신적 수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두 사람은 결국 독서의 목적이 다르게 지금 됐네요.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아내가 장인밭이 일이라도 못하시나요?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자, 이것도 어떤 실용적 가치. 아니, 비록 다른 사람들은 천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니 지금 뭔가 물건이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팔거나 이래서 지금 생계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장인밭이 일을 이런 기술은 배우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럼 장사 이거라도 못하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장사 미천이 없어서 못하겠답니다. 자, 여기서 처가 지금 왈칵 화를 내고 있죠? 자, 밤낮 글만 읽더니만 기껏 어떻게 하겠소 이 말만 배웠단 말이요. 아니 장사도 못하고 장인밭이도 못하면 차라리 도둑질이라도 못하시나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단어. 자,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함에 대한 자, 반감이 최고조의 이런 부분을 찾으라 그러면 뭘 찾아야 된다고요? 이 도둑질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오른쪽 잠깐 보고 갑니다. 자, 허생의 처가 왜 화를 내고 있을까요? 자, 가장으로서의 결국 책임을 지금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화가 좀 났네요. 자, 본문 다시 들어갑니다. 자, 허생은 책을 덮습니다. 그리고 내가 몇 년, 10년 기약을 했는데 이제 7년밖에 안 됐는데 자, 결국 문 밖으로 나가버렸다고 했으니까 자, 출가를 했네요. 자,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 어떤 사건이 이뤄질 건지 자, 이거 암시를 합니다. 자, 허생은 어디로 갔죠? 자, 이 사람이 지금 7년 동안 지금 집 안에만 있다 보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운전가로 나가서는 자, 시중 사람들한테 물읍니다. 자, 여기 서울 성중에서 누가 제일 부자라고 물어봤더니 자, 변씨, 바로 변승업이라는 사람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게 바로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바로 사실성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역관 출신이에요. 그 통역이 있죠, 통역관.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장사나 이런 것 쪽에 어느 무역에도 조금 관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그 집안이 다 역관 출신의 집안입니다. 이 변승업이라는 사람들 집안이. 자, 여기서 바로 신흥 부유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허생이 이제 변씨에 찾아가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만냥만 지금 빌려주시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변씨도 그러시오. 둘 다 어때요? 대범하고 지금 과감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허생은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휙 나가버립니다. 자,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자, 허생은 어떤 사람이야? 실띠에 술이 다 빠져서 너덜너덜하고 가죽신입니다. 가죽신의 뒷굽이 다 자빠져 버렸고, 허름한 도포를 걸치고 코에 맑은 콧물까지 흘리고 있는 인물. 자, 뭔가 외모가 되게 지금 어떻게 몰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요약 묘사인데요. 자, 한자성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자, 도포가 다 어떻게 되고, 도포가 허름해졌고, 낡았고, 팔이 깨트릴 파자 간립자입니다. 갓이 다 깨져버렸다 이런 뜻인데, 찢어져 버리는 거. 자, 우리는 허름한 어떤 행색을, 우리 페포파립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의아해서 물어보죠. 아니, 저 사람을 아시나요? 몰라? 아니,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자, 생면부지. 한 번도 지금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만냥을 이렇게 휙 던져버립니까? 이건 던져버린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야. 자, 그 이유를 물었더니 변씨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자,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자, 대체로 남에게 무엇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의례 자기를 대단히 선전하고 이걸 뭐란다? 허장, 성세, 허세 떤다고 하죠. 자, 그리고 신용을 자랑하고, 자, 호언장담하고, 비굴한 빛이 얼굴에 나타나고, 자, 교원 영세, 얼굴빛을 비춰가면서 아첨을 할 거란 말이야. 또 자, 이 단어까지 기억해 놓으세요. 증언부연.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거. 이걸 증언부언이라고 하죠. 자, 마련이다. 그런데 저 손님은 형색은 비록 허술하지만, 자, 말이 간단하고 눈을 오만하게 뜨고, 자, 그 다음에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봐. 재물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 한자 성어요. 한번 지죠. 여기까지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해보겠다는 게 분명히 작은 일이 아닐 거야. 자,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을 시험해보려 하는 건데 안 주면 모르겠지만 자, 이왕 줄 거라면 이름을 물어서 못하겠니? 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뒷부분에 자, 허생은 자, 이걸 받아가지고 만냥을 빌려서 어디로 갑니까? 자, 안성이라는 곳으로 갔네요. 자, 안성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래요? 경기도 충청도 사람들이 마주치는 바로 여기는 자, 길목이라면 삼남의 길목이라고 했으니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그 길목입니다. 자, 여기에서 뭐를 샀어요? 자, 과일을 샀죠? 자, 거기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장사꾼들이 거기를 지나다닐 테니까, 상인들이. 자, 과일을 다 샀더니 그것이 몽땅 쓸어가지고 결국 잔치나 제사 때 물건을 못 지는 형편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결국 2배로 사가지고 10배로 팔았다고 했으니까. 자, 이런 행위, 이거 사재기, 다른 말로 한자로 뭐라고 한다고? 매점, 매석.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선 길게 한숨을 쉽니다.
자, 만냥으로 온갖 과일값을 좌우했으니 우리나라의 형편을 알만하구나 그랬으니까. 자, 두 가지 봅시다. 일단 여기 위에 보시면 과일 같은 경우가 허례허식을 드러내는 소재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자기는 굶더라도 조상들 제사 이건 꼬박꼬박 지내야 돼. 그것도 대충 지내는 게 아니라 꼭 상다리 부러지게 이렇게 차려놓고 잔치집에서도 어떻게 없어도 다 이렇게 내놓아야 된단 말이야. 자, 이게 허례허식이죠. 자, 그리고 실속이 없단 말이야. 더 나가서 지금 뒷부분에 보니까 만냥이란 돈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결국 경제를 휘청휘청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르는다. 자, 그만큼 경제 구조가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요. 다시 이번에는 육지에 있는 칼, 호미, 포목을 사가지고 어디로 가요? 제주도 갑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말총을 다 사들이네요. 자, 말총은 뭐 할 때 쓰는 건데? 그렇지. 망고는 머리를 싸맬 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망고를 해서 머리를 싸맬 때 이걸 쓴단 말이야. 그러면 육지에 있는 물건을 갖다가 어디로 갖다 주고 제주도 갖다 주고 제주도에 있는 말총을 갖다가 결국 어떻게 사들여서 자, 이걸 다시 또 매점 매석행위를 합니다. 자, 몇 해가 지나면 나라 안의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결국 이 망건값도 10배로 뛰어버렸네요. 여기서 상당한 돈을 벌었을 겁니다. 자, 중력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허생은 도적의 소굴로 찾아가서 도적들을 설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자, 빈성으로 가게 되는데, 자, 이 빈성이 바로 뭐 하는 공간? 자신의 어떤 경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는 공간이 바로 여기 빈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농사를 해서 이 백성들을 먼저 풍족하게 해주고요. 섬 사람들을. 자, 그 다음에 해외 무역을 하게 됩니다. 자, 해외 무역을 해서 부를 축적한 허생은 자신의 이상국 건설에 시험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빈섬은 결국 하자의 여기는 허생이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는 공간.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중에 결국 어떻게 섬을 떠나면서 이제 빈민을 구제하고요. 자, 한편 변씨로부터 허생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완 대장이 자, 허생에게 찾아와 인재를 구할 방법을 묻게 됩니다. 자, 허생을 찾아온 이완의 의도는 뭐라고요? 인재를 구할 방법. 그래,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찾아옵니다. 자, 여기 이완 대장도 결국 실존적 인물이니까 자, 사실성 내지 현실성이 부각되겠네요. 자, 이 대장 어영청 대장인 지금 누가 이완 대장이 찾아왔는데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걸 통해서 자, 바로 이 지배 계층에 대한 어떤 반감도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뒷부분에서 지금 한참 이 대장이 와가지고는 지금 어떻게 구차하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야, 밤은 짧은데 말이 길어서 듣기에 지루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건 뭐를 비판한다고요? 탁상 공론이라고 있어요. 왜? 지금 병자호란 이후에 치욕을 싣겠다고 말로만 매일 떠들지만 실제적으로 아무런 실천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탁상 공론을 비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뜩이나 여기 있는 이완 대장은 바로 누가 효종과 함께 결국 북벌 정책의 주도자였단 말이야. 이 사람은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너는 지금 무슨 벼슬에 있느냐? 대장이요. 그래? 그러면 너는 나라의 신임받는 신하로겠구나. 내가 자 먼저 시사삼책을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이거야. 내가 와룡 선생 자그 삼국지에 나오는 누구를 이 제갈량 같은 인재를 내가 하나 소개해 줄 테니까 천거 추천할 테니까 너가 임금님께 아뢰어 삼고 처리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삼고 처리가 뭔데요? 그렇지. 인재를 얻기 위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몸소 찾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대장은 고개를 숙이더니 차선책을 듣겠대요. 어렵다고 합니다. 왜? 자, 임금의 체면상 어떻게 그 아랫사람을 직접 찾아갑니까? 자, 그래서 이걸 NO 했고요. 자, 그랬더니 자, 나는 제2라는 걸 모른다 그랬으니까. 자,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제1원칙이 가장 중요한데 너가 그걸 못하겠다고?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인재 중용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자, 한참을 외면하다가 다시 간청을 하니까 자, 두 번째 계책을 이야기해 주네요. 명나라 장졸들이 장군이나
또는 그 밑에 있는 병졸들이 조선은 옛 은혜가 있다고 하여 예전에 우리 조선이 지금 군대를 보내줬잖아요. 임진왜란때. 자, 그 자손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망명해 와서 정처없이 떠들고 있으니 너는 조정에 청하여 종실의 딸들을 내어 모두 그들에게 시집을 보내고 훈척과 권귀의 집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훈척은 결국 임금의 친척이 되겠고요. 자, 권귀라는 것은 권문 세족이에요. 모든 기득권이나 권력을 틀어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권력을 빼앗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이걸 지금 감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이것도 어렵다. 자, 그 사람 기득권을 이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할 거야, 지금. 자,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다 하면 도대체 뭘 한단 말이냐? 가장 쉬운 방법 하나를 알려주겠다. 할 수 있느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대의. 자, 청나라를 지금 정벌하겠다고 매일 북진 정책 매일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걸 성공하기 위해선 천하의 영웅들과 혹은 영웅들과 접촉을 하여 결탁하지 않고는 안 된다. 자,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 성공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또는 백전불패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적을 알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야? 먼저 그 청나라의 상황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자는 얘기죠. 자, 만주 정부가 청나라가 지금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중국을 통일하고 얘들이 이제 저기 주인이 됐단 말이야. 자, 그래서 중국 민족과 친해지지 못하는 판에 자, 한족과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되어서 저들이 우리를 믿고 있다. 바로 병자호란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졌잖아. 그래서 어떤 군신 관계를 지금 어떻게 요구받았단 말이야, 지금.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또 치욕적인 거겠지만. 진실로 당나라 원나라 때처럼 우리 자제들을 유학을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과 두 번째 상인의 출입을 금하지 말도록 해준다면 자, 두 가지입니다. 인적인 교류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자, 자유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자, 저들도 반드시 자기네에게 친근하려 함을 보고는 기뻐할 거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우리 나라 안에 있는 자제들을 가려 뽑아서 자, 머리를 깎고 대놈의 옷을 입혀가지고는 자, 빈공과에 응시하도록 한대요. 자, 이 빈공과는 누가 응시하는 거야? 그렇지. 외국 출신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그 응시할 수 있는 과거 시험이 바로 빈공과입니다. 바로 이 청나라의 이 빈공과에 응시를 해서 또 서민은 멀리 강남에까지 건너가 장사를 하면서 저 나라의 실정을 정탐하는 한편 저 땅의 호걸들과 결탁을 한다면 한번 천하를 뒤집고 청나라를 멸망시켜서 국치 그 병자호란 때 당했던 그 치욕 있죠? 자, 이것을 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명나라 황족 중에서 그 적당한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면 천하의 제후를 거느리고 적당한 사람을 하늘에 천거한다면 자, 잘 되면 대국의 스승 바로 이 중국 나라의 스승이 될 수도 있고요. 한 나라에 자, 적어도 백구지국 정도 바로 중국과 대등한 관계 정도는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좀 가볼까요? 자, 윗부분에 보시면 자, 두 번째 계책은 뭐였어요? 첫 번째가 인재등용이었다면 두 번째는 명나라 유민들을 잘 대우하고 그 다음에 훈척과 권기의 재산을 다 빼앗다고 그랬죠? 기득권 같은 거. 그래서 부정부패를 척결하자. 이게 두 번째 계책.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책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청나라와 실질적으로 교류를 하고 그들을 파악하는 것. 자, 이게 바로 이 세 번째 계책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결국 어떻게 자, 사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을 지키려 하는데 누가 변발을 하고 누가 호복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자, 이걸 거절을 하는 거죠. 이것도 못하겠다는 얘기네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세모 동그라미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세모들은 결국 누가 내세우는? 사대부들이 내세우는. 사대부들이 내세우는 허례의식들입니다. 그러니까 명분론이야, 명분론. 자, 거기에 비해서 변발이나 그다음에 호복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실리를 추구하는 거죠. 실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게 되는 겁니다. 명분과 실리 어떻게 구분해야 되고요. 자, 허생은 바로 여기는 이완대장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자, 소위 사대부라는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자칫 사대부라고 뽐내다니.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뭐가 되는 거야? 오랑캐가 되는 거잖아. 자, 의복은 흰 옷을 입고 있대요. 이건 상인들. 누가? 자, 지금
초상을 당한 이런 사람이나 입는 옷이고 머리털은 한데 묶어 송곳같이 만든 것은 남쪽 오랑캐의 습속에 불과한데 자, 상추도 결국 다른 나라 갔을 땐 오랑캐의 어떤 습속에 불과하다. 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법이라 한단 말이냐? 자, 번옥이란 사람은 자, 동그라미 쳐놨네요. 자,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고 목숨을 자, 그 다음에 무령왕도 자, 중국의 무령왕도 결국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게 되놈에 자, 오랑캐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대요. 자, 그런데 이제 대명 결국 명나라의 원수를 갚아주는 거. 자, 그리고 원수를 갚겠다고 하면서 그까지 머리털을 아끼고 장차 말을 달리고 칼을 쓰고 창을 던질 판에 자, 어떻게 그 넓은 그 소매 옷을 입으려고 하느냐? 자, 그걸 그리고 무슨 예법이라고 하느냐? 이거니까 너무 명분만 내세우는 거지 실제적인 실리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내가 세 가지 시사삼책을 얘기했대요. 자, 인재를 등용해라, 부패를 척결하라. 자, 세 번째 뭐 있어서 문물 교류를 통해 부국강병을 이뤄라.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넌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다면 네가 무슨 신임받는 신하겠냐? 자, 신임받는 신하라는 게 참으로 이렇단 말이냐? 그러면서 너 같은 놈은 목을 잘라버려야 돼. 자,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자, 칼을 찾아 찌르려고 했더니 이 대장은 놀라서 일어나 급히 뒷문으로 뛰쳐 도망을 쳐고요. 자, 이튿날 다시 찾아가 봤더니 집이 텅 비어있고 허생은 간 곳이 없네요. 자, 소설은 이렇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자, 아랫부분에 이 허생의 잠적은 그가 제시한 시사샘책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죠. 급진적인 사상이었단 말이에요. 너무나. 자, 그래서 여기 열린 결말 구조 또는 미완결의 결말 구조 또는 뭐라고 한다? 설화적 결말 구조.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린 또는 미완결 또는 설화적 결말 구조.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시면요. 자, 작품 속에 여기 있는 허생은 자, 비판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누구 허생 이완대장을 꾸짖는 장면은 비판의 주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양반의 어떤 구조적 모순과 당시 그 지배계층의 무능력함을 비판하는 주체가 되지만 자, 또 한편으로는 아내한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가장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은 전혀 없어. 생산적 능력이 없단 말이야. 여기로부터 질책을 받는 자,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작품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건 뭐래요? 자, 조선시대 그 취약한 경제 구조를 풍자하는 부분도 있고 가난한 백성의 구제와 이용후생. 자, 그래서 자, 널리 이롭게 사용을 해서 학문을 후생이니까 자,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 생활을 넉넉하게 하는 거. 자, 이게 바로 이용후생학이 되는 거죠. 바로 실학주의적 사상입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허생의 처와 세 사람의 갈등이 보이는데 허생의 처와 허생은 뭐 때문에? 자, 결국 생계를 우선시하느냐, 학문적인 것이 먼저냐, 이 두 가지 사이의 갈등이 되겠죠. 자, 아내는 허생은 학문적 성취를, 자, 거기에 비해서 허생의 처는 가족의 생계를 더 중요시하니까. 자, 밑에 허생과 이완 대장의 갈등인데요. 자, 여기서 허생은 지금 뭘 찾려고 실리를 중시하고 이완 대장은 반대로 명문론을 앞세우는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죠. 자, 지금 허생이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지금. 생각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된대요? 사회 문화적 배경이. 자, 상품 화폐가 경제가 발달했고 신분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기존에 있었던 이 성리학은 이론과 형식만을 치우쳤지. 자, 뒷부분에 그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었죠. 자, 이걸 통해서 윗부분에 올라가시면 자, 취약한 경제 구조와 허례허식에 대한 치우친 양반을 풍자하면서 자,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론과 명분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 백성, 여기 누구? 이 당시의 지배층에 대한 비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장 3번입니다. 자, 허생의 처의 내용인데요. 자, 이 작품은 완전히 지금 시점도 바뀌었고 자, 패러디니까 모방 문학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 작품을 통해 기존의 원작 소설이었던 허생의 내용을 이 주제의식을 완전히 다 뒤엎 엎었습니다. 자, 주제는 남성 중심의 어떤 이데올로기, 사상이죠. 자, 사상을 비판하면서 이 가부장적 또 사회에 대한 짓밟힌 여성의 삶, 이런 어떤 희생을 강요당하고 이런 여성적 삶에 대해서 여기서 비판하는 이런 작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체적인 여기 중심은 누구로 바뀌었어요? 허생의 처로 바뀌어버렸죠? 자, 현재 이야기와 과거 이야기를 교차해서 전개를 하고 있고요. 자, 본문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남편은 자, 사람들은 남편을 뛰어난 인재라고 평가를 합니다. 능히 천하를 경영할 재주가 있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남편이 죽었는지 사는지 아내가 모르고 반대로 남편도 그걸 모른다면 그게 뛰어난 인재란 말은 분명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란 뜻. 자, 여기서 외려 지금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지금 허생애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건 그 인재라는 말은 참 쓸모없는 존재란 뜻이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 세상의 법칙은 다른 거 없어. 바로 뭐냐? 이 꺾여가루 부분입니다. 자,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자식 낳고 기르고 그리고 그 자식에게 좋은 세상이 살도록 물려주고 그것 말고 또 무엇이 있겠어? 이게 바로 허생애처가 생각하는 가치관이란 말이야 지금. 자, 그런데 자, 어머니는 죽었어요. 정절을 지키려다가 결국 목숨을 끊고 돌아가셨는데 자, 거기에 비해서 서모니까 뭐니? 계모죠? 자, 이 계모는 지금 살아남아 있답니다. 자, 난 판단할 수가 없어. 너무 가치관이 혼란이 왔어. 왜? 어머니는 죽어 잠시 세상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았지만 서모는 지금 욕을 먹으면서까지 살아남아서 자식들을 키우고 집안을 돌보고 지금 아직도 청안에서 윤복이를 뒤를 돌봐주고 있대요. 자, 겉으로 봤을 때는 결국 유교주의, 성리학적 입장에서는 절개 정절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하죠. 하지만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다 이런 얘기야. 거기 에 서모는 지금 어떻게 살아남아서 끝까지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아직도 자식들을 돌보고 있단 말이야. 자, 이런 면을 본다면 자, 어떤 게 과연 여자로서 올바른 삶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자, 한참 떡을 찌고 있는데 남편이 옵니다. 자, 허생이 오더니 떡? 무슨 일이 있어? 아니요, 제가 친정집에 좀 갔다 오려고요. 아니, 무슨 이유라도 있나? 아니, 그냥 가보려고요. 자, 그럼 저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예 이번에 떠나버리면 다시 집에 돌아오지 않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구하게 또 변명하기도 싫어서 그냥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나가려는데 남편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 내가 또 추류를 하겠답니다. 추류의 뜻이 뭐야? 집 나가겠대요. 자, 얼마 전에 그 나가가지고 뭐 했어? 허생전에서. 지가 여러 가지 매점 매석 행위를 통해서 막 이런 걸 자기 어떤 능력을 시험했었단 말이야. 여기 똑같은 거죠? 자, 그러니 당신은 집을 정리해서 수레벌 큰님 형, 그 사촌 형님 댁에 가 있으래요, 지금. 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지금 자기 아내한테 묻지도 않고 자기 혼자 결정하고 자기 집 나갈 테니까. 사촌 형님 집에 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 버렸단 말이야. 자, 요번에 나가면 안 돌아오실 겁니까? 그랬더니 자기 또 모르겠대요. 나가봐서 그렇겠대. 그랬더니 상당히 무책임하죠? 가장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은 전혀 없네요. 자, 뒤에 갑니다. 그러면 저랑 아예 절연하시죠. 차라리 우리 이혼합시다. 오, 되게 파격적이죠. 자, 유교주의 어떤 전통적 여인상의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자, 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 아, 우리가 지금 결혼한 사이인데 어찌 그런 말을 쉽게 하느냐. 자, 사람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된대요? 신의가 중요하다 그랬더니 아, 당신 편할 때만 맨날 신의 찾는군요.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뒷부분에 당신이 그 약속을 저버리고 저를 돌보지 않으니 제가 약속을 지켜야 할 상대는 어디 있는 겁니까? 당신서부터 지금 신의를 안 지켰는데 내가 당신한테 꼭 그 약속을 지킬 필요 없지 않냐 이거야. 자, 자기는 팔자 고치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서 아니 지금 인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염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무슨 얘기 했어요? 그 다음에 예의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누가? 위에서 지금 허생이 먼저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래 인륜 당신이 얘기하는 그 염치 자, 이게 뭔데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지금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루 종일 무릎이 시리도록 웅크리고 앉아 삭바지라는 게 그게 인륜입니까? 자, 또 한 가지.
자, 아침 점심으로 저녁으로 당신 봉양해주고 술 친구 찾아오면 그거 술 대접하는 게 그게 예입니까? 자, 하루 종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이게 염치입니까? 자,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면서 자, 밑에 1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자기가 이렇게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 노파가 되어 죽는 것 이게 바로 이게 고생만 하다가 죽는 게 1년입니까? 자, 나는 그런 터무니없는 짓 안 하겠다 그랬으니까. 자, 거기서 이제 저항을 하네요. 자, 그리고 그게 아름다운 미덕이라고까지 또 얘기를 합니다. 허생은. 자, 미덕. 자, 꼬박 5년 동안 당신을 기다렸는데, 자, 그런데 지금 난 입에 풀칠도 할 수 없었다. 있었던 것은 오로지 내가 내 손을 옮겨서, 자, 나의 희생으로서 생계를 나갔을 뿐이다. 자, 앞으로 뒤로도 지금 나에게는 절망밖에 남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여유자적함, 당신은 더러운 세상을 경멸하고 가슴에 품은 경륜, 이런 것들을 뽐낼 뿐이고, 당신은 친구들과 담화할 때 학문이란 쓰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뭐였어요, 이게? 이용, 후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이 없으면 안 되고, 만물은 서로 이롭고 운용돼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당신은 세상에 있는 그 이유가 없고, 당신을 따르는 나 역시 그렇다. 난 당신과 어떻게 같이 살 수 없다. 이런 얘기네요, 지금. 자, 아랫부분에 가시면 두 사람의 가치관이 다르죠. 자, 허생의 처는 여성으로서의 주체적 인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박한 가정의 행복을 지금 추구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자, 허생은 이것보단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그런 가부장적 사상을 갖고 있고, 사회적 학문적 이상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갖고 있네요. 자, 이걸 통해서 자, 어떻게 바뀌었냐. 허생전에서의 처는 결국 문제 해결, 여기에 대한 어떤 실천적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만 비판해서 그냥 도둑질이라도 못하나요? 이 정도로 그냥 화만 냈지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라 이런 얘기를 안 했지만 허생의 처에서는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자, 이렇게 지금 태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이걸 통해 지금 여기서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두 번째 새로운 여성의 역할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지금 환기시키고 있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각각 시점에도 변화를 주었는데요. 자, 허생의 처에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쓰고 있죠. 자, 이걸 사용함으로써 자, 여기서 작가가 의도한 주제의식을 좀 더 잘 드러낼 수 있다는 효과가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금 허생전 정리 마치겠습니다.